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쓰는 단어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독 단어가 좀 짧고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좀 쉬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 가지 단어로 파생되는 것들, 그리고 상식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JINX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징크스라고 합니다. 자, 징크스가 뭐죠? 들어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징크스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 어떤 야구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류현진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발 투수들이 보통 선발 출장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예를 들면 일어나서 어떤 색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 속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잘 던졌었어 해서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징크스들이 있어요. 또 뭐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입장할 때마다 늘 음악을 들으면서 입장합니다. 거기서 무슨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태환 선수 스스로가 긴장도 풀고 또 본인이 음악을 듣고 나왔을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징크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징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한번 읽어부터 볼게요. J-I-N, 진. 그리고 X가 있습니다. X 발음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벌써 이만큼 배웠는데 아주 옛날에 배웠던, 초창기에 배웠던 X 발음 어떻게 하죠? X라고 합니다. X.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jinx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jinx. 네, 징크스처럼 크스까지는 아닌데요. x 빠르게 x 이렇게 하는 게 X 발음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징크스가 좋은 쪽으로도 쓰이고 나쁜 쪽으로도 쓰이는데 대부분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태환 선수가 음악을 듣고 나온다고 해서 진짜 성적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야구 선수가 빨간 색깔 속옷을 입고서는 전날 잤어요. 일어나서 어떤 날 잘 던졌는데 그 다음날 빨간 팬티 또 입으면 잘 던질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랑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이건 징크스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는 건 당연해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징크스는 우리가 징크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신에 가까운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요, 징크스라는 말보다는 제가 네 번째 줄에다 써놨는데요, 루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뭐냐면요, 특히 스포츠에서 우리가 징크스가 많이 언급돼요. 제가 밑에서 이제 재밌는 징크스 사례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징크스는 뭔가 좀 미신에 가까운 거지만요, 루틴은 그거보단 조금 미신에 가까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 루틴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실제로 루틴이라는 것 역시도 영어 단어로 보면 어떤 특정한 것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죠.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또 알람을 맞추고 또 뭐 이런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루틴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뭐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기 전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기 전에 늘 몸을 푸는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은 강박에 가깝게 하는 선수들도 있죠. 예를 들면 야구 선수 중에서 뭐 박한희 선수라고 있었는데 공을 한번 치려면 한 15초, 20초 걸립니다. 뭐 방망이가지고 여기도 가르치고 저기도 가르치고 모자도 벗었다 쓰고 이런 것들이 루틴, 내지는 몸을 풀 때 뭐 오른쪽부터 꼭 풀어서 몇 번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 도합해서 무언가 하기 전에 계속해서 운동선수들이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 옆에다 써놨지만 그 자기 최면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라는 것은요, 영어로 쓸 때는 루틴이라는 말
또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그것 때문에 요새는 루틴이라는 말을 꽤나 많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자기 최면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간색 속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잘 던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한 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빨간 팬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속옷을 입고 잤다가 일어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프로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차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자기 스스로를 위안해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징크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징크스가 개개별로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징크스라고 할까요? 공한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중국은 참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1억 명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뽑으면 14명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어쩜 그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만나면 공한증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 하던 어떤 상황에서 하던 맨날 지거나 비기기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끔 지더라고요. 네, 그런 공한증 같은 게 있었고 더 유명한 건 펠레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죠. 펠레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펠레 마라도나 이 두 선수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펠레가 이번에 월드컵에선 이 팀이 우승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팀 우승하지 못하고 또 우승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막 예선에서 탈락해버리고 이 선수는 정말 대성할 겁니다. 이러면 부상당해서 선수생활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펠레 입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주였던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2002 월드컵 때도 그랬을 거예요. 브라질 출신인데 브라질이 예선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브라질이 이번에 월드컵 때 탈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브라질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징크스 중에 아홉수라는 것도 있죠. 저는 아홉수를 지내면서 큰일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아홉수를 타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크스를 배워봤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도 무지하게 쉽습니다. HALF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요, 하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half. 그러니까요, 하프가 아니라 half예요. half라고 하고요. 뜻은 절반.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절반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 half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L은 발음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A는 F할 때 에 발음이 나고요. L은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have.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ve. 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워요. 사실 이거 대부분 이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은 full moon이라고 합니다. full moon. 자, 우리 풀 하면 이거 풀로 채워 주세요. full 가득이죠. 가득 찬 달, full moon. 그에 반해서 반달. 자, 오른쪽으로 향하면 상현달, 왼쪽으로 향하면 하현달이죠. 우리 반달. 요거는 half mo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프 문이겠죠. half moon. 절반인 달이에요. 예, 그래서 half moon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30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0분? 맞아요. 30이라고 해서 30 minute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0 minutes. 30분.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절반의 시간.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지금 2시 반이야 라고 반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half an hour 라고 해요. an hour. hour 시간이고요. 그 앞에 이제 on 붙었으니까 1시간인데 half. 1시간의 절반 30분을 말합니다. half an hour. 자, 30분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half가 전반이기 때문에 half 더하기 half는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요, 우리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first half라고 해요. 후반전은요, second half라고 합니다. 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기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면 first half, second half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반은 절반인데 우리나라 말로 전반에 있는 전반이니까 첫 번째 절반, first 첫 번째, half 절반. 자, second half 두 번째 절반.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first half랑 second half 사이에
half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프 타임이라고 하죠. 하프 타임은 맞아요. 처음에 first half 힘들게 뛰었으니까 좀 쉬어라. 그래서 half time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half time은 몇 살 정도로 half time 보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 45세에서 한 50대 정도 되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half time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때 이제 운동선수들 전반전 열심히 뛰었으니까 쉬는 것처럼 딱히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축구 경기 보다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전반전에 잘 못하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엄청 잘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절하게 halftime 보낸 경우들이죠. 45세에서 50세 정도 때 적당한 우리도 인생에서 halftime 갖는다면,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정한다면 그 second half, 기나긴 second half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4분의 1 가지고 왔어요. 2분의 1 배웠으니까 4분의 1. 영어에서는 2분의 1 have 엄청 많이 씁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게 4분의 1이에요. 뭐냐면 quarter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쿼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농구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4분의 1이 모였으니까 1, 2, 3, 4쿼터까지 하면 맞아요. 하나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영어에서 4분의 1은 quarter라고 하고요. 이 quarter 역시도 시간 읽는데 15분 지났을 때, 아니면 15분 못 미쳤을 때, 이럴 때도 쓰고요. 우리 큰 거에서 4분의 1 조각 같은 거에서 quarter 많이 씁니다. 자, quarter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half 하면서, 여러분께 좀 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를 한 지 이제 어느덧 9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거 12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개월 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지금은 육아휴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덧 기간이 벌써 제가 휴직한 기간이 half,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네, 맞아요. 절반 정도 지나가지고 사실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더 제가 이거 이제 열심히 하다가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지 아니면 그냥 회사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개월 정도 남은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영어를 배우려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배우죠. 큰 돈을 내고 배웁니다. 요새는요, 매달 막 돈 내는 걸로 배워요. 그래서 제가, 저들은 얼마나 잘 가르치나 해서 몇 개를 들어봤는데, 딱히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좀 이런 편향이 있습니다. 돈 주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내지는 또 돈 주고 배워야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생계로서, 그리고 또 내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더 발전하는데 맞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참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죠. 유튜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공부하는 분야, 특히 영어 공부하는 분야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적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비중이죠. 그래서 요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있는 시간 중에 half, 절반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래요. 사실은 수익은 회사 다닐 때도 어렵지 않았고 지금도 제가 먹고 사는 데선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렇죠. 저도 광고,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나오는 광고 수익, 그리고 여러분께서 늘 이제 후원해 주시는 자율 수업료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협찬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아직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막 수백만 원을 준다고 저한테 광고해달라는 요청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광고는 제가 한 번도 여러분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광고에 받고 보통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유튜버로서 확장해 나가고 또 수익을 확충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조만간 저도 할 수도 있죠. 그동안 그래서 제가 협찬해달라는 리스트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지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이 일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 막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지 선생님, 돌아가세요. 회사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셨고, 소수의 분들이 이지 선생님 재능이 있으신 것 같다.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어요. 아마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강의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열심히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라는 걸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도 좀 해볼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볼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서론이 길었지만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그렇죠. 후원금 자율수업료 계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늘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만 드리고 계좌를 띄워놓기도 좀 죄송스럽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또 그리고 제 속마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되었던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개월 후에 정말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일은 제 생각에 발생할 확률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시도들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WEST, We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West는요, 뜻은 서쪽 내지는 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마에서 그리고 등에서 조금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 얘기는 하나 둘 셋 잊어버리고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웨스트 하면은요 사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동서남북 다 아세요? 제가 동쪽부터 하겠습니다. 아래줄에 있습니다. 동쪽은요 east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east. 서쪽은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west라고 합니다. west. 자, 남쪽은요 south라고 해요. south. 북쪽은요 no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부를 땐 원래는 코리아라는 게 남한,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합쳐서 다 코리아였는데 남북으로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outh Korea라고 하고 북한은 North Korea라고 합니다. South 남쪽, North 북쪽, East 동쪽, West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West에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제가 세 번째 줄에다가 The West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거 앞에다가 더 붙여서 그냥 특정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서양 내지는 서방 세계를 이야기할 때 The West라고 합니다. 그 서방 세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동양이니까요. 우리는 The East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West는 서쪽에 있는 어지간한 걸 다 쓸 때 West를 쓰는데 서해안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The West Coast라고 합니다. 자, coast, 해안, 해변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The West Coast, 서해안. 자, 그럼 동쪽에 있는 해안은 뭐라고 할까요? The East Coast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 The East Coast, 그냥 East Coast라고 간단히 부르셔도 됩니다. 서해요 The West Coast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West라는 단어 뒤에다가 ERN 붙여서 Western. 자, Western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Western Europe 하면요 서쪽의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Western 해가지고 West 뒤에다가 ERN 붙여서 서쪽에서 서쪽의라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Western Europe 하면 서유럽엔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에 있는 대체적으로 잘 살고 소득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또 뭐 있나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서유럽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시아에서도 똑같습니다. Western
Asia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서아시아 하면 어느 나라 있죠?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중동이라고, 한국말로도 중동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쪽, 그쪽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서아시아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서남아시아는 보통 인도나 뭐 이쪽 이야기하죠. 뭐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는 뭐라고 불릴까요? 우리는 동북아시아라고 우리를 부르죠. 네, 아시아를 크게 봤을 때 아주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아시아랑 유럽이랑 다 붙어 있어요. 한 대륙이에요.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가장 끝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가장 끝쪽에 있는 이 나라, 한국, 중국, 뭐 일본, 요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북아시아라고 하는데, 동북아시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ast, 동, 북, North, Asia인데요. 영어로는요, East부터 안 쓰고요, North East Asi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북아를 제가 두 번째 줄에다가 써놨네요. North East Asia 하면 동북아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Link가 있네요. Link, link. link라고 읽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link.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관계나 어떤 걸 연결하다는 뜻이래요. 자, 관계? 무슨 관계? 우리가 이 링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하세요 하고 제가 옆에다가 파란 색깔 딱 있죠. 여러분들 요새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가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되는 거를 딱 누르면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요. 네, 맞아요. 이 링크라는 게요, 어떤 걸 탁 누르면 어떤 걸로 연결되는 것처럼요, 어떤 것 간의 관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누르면 넘어가는 것처럼 연결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뉴스 딱 한번 보면은요, 뉴스를 막 보다 보면 이제 밑에서 댓글을 좀 보죠. 댓글 보다 보면 밑에 또 다른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들어가고 자기 전에 뉴스 보면 30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자기 전에 어쨌든 핸드폰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링크라는 말은 정말 자주 쓰일 거예요. 특히나 유튜브에서도 제가 얘기 자주 해요. 여러분 요 관련된 정보는요,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링크도 올라오죠. 자, 바로 그때 쓰이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냥 연결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링크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click the link 내지는요, click on the link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 쭉쭉쭉쭉 우리 마우스로 탁탁탁탁 하는 거, 클릭하다고 얘기합니다. 클릭한다, 어떤 걸요? the link, 링크를 클릭한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하이퍼링크라는 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링크라는 게 사실은 하이퍼링크라고 컴퓨터 용어의 줄임말인데, 이거 사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라는 게 이런 좀 의미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뉴스 말씀드렸다시피요, 요새는 위키백과 나무위키 이런 백과사전들이 인터넷에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백과사전들 쭉 보면요, 글씨를 막 써놨다가 글씨마다 파란 색깔로 밑줄이 촥촥촥촥촥 계속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링크라는 걸 어디서 찾아봤어요. 그럼 이 링크와 관련된 단어들이 쫙 써 있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파란색 줄이 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 중에 파란색 줄로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누르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계속 타고가서 여러분이 계속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온 게 이제 링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이 링크하고 EDI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linkedin인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는 법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linkedin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linked, 연결되어진 in,
사람 인자를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링크드인 이거 미국 회사인데 사람 인자 쓰진 않았겠네요. 예. 미국 회사인데요.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인데 요새는 사람도 이런 걸로 구해요. 링크드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력서를 올립니다. 저는요 친절한 대학교 이지 선생님이고요, 이걸 할 수 있고요, 이거 해왔습니다. 딱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 이력서 필요한 걸 키워드를 쳐서 저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내지는 제가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자, 친절한 대학에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해서 거기다 올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찾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알바몬 같은 거예요. 예. 비즈니스 구직회사라고 제가 옆에 써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링크예요. 네, 사람과 회사를 연결해준다는 뜻으로 링크드인이라고 썼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장에는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파생되는 단어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놨습니다. M-I-N-D, mind예요. mind. 자,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저 친구 저거 마인드가 정말 훌륭한데. 자, 회사에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가장 큰 칭찬이 마인드가 훌륭한데요. 네, 제가 그렇죠. 제 회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인드가 훌륭하지 않은 이제 후배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을 시켜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건 몇 개를 시켜보고 이야기만 나눠봐도 이 친구는 안 되겠는데? 왜냐면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마음 내지는 정신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한국말로 쓸 때는요, 대부분 태도라고 씁니다. 태도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게 동사로 가끔 개의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 개의치 않다, 반대말이에요. 개의하다. 사전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걸 꺼리다라고 해서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뜻이 많지만요, 많은 단어랑 같이 쓰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mind contro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mind control 하면 mind control, mind,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control, 조정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은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컨트롤해서 바로 잡는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정말 많이 쓰는 단어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밑에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 하면 지도를 나타내죠. 네, 지도예요. 자, 맵이 지도인데 마인드맵, 마음을 나타내는 지도, 생각을 나타내는 지도.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면 생각 해놓고 이 생각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써놓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막 써놓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게 마인드맵인데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종이에다가 나타내는 것을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실 때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시면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브레인스토밍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나는 걸 계속 적는 브레인스토밍이랑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nevermind라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영어 쓸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뭐냐면요, 자, mind가 아까 꺼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배울 거예요. 시스템 용어 시간에 do you mind 내지는 would you mind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혹시 이런 거 해주시면 뭐 좀 꺼리시나요?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하면 좀 꺼리시나요? 내지는 이런 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인데요. 그 mind요, 꺼리다. 근데 never 뭐죠? 절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never mind,
절대 꺼리거나 게이하다? 써본 적이 거의 없는 말이라 개의치 말아라는 말이죠. never mind, 전혀 꺼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마음 쓰지 말아라는 표현이고요. 뭐 예를 들면 누가 가다가 저한테 커피를 딱 흘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거 뭐 쓰다가 이거 똑 부러뜨렸어요. 죄송해요. I'm sorry. 이렇게 하면 never mind, 걱정하지 마, 마음 쓰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장 가서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jinx. 자, jinx. 여러분 다 징크스 있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로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자, jinx. 그리고 half. 절반이다. 제가 half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까지 심각한 고민에 빠뜨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고민하는 거 좋아합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그 밑에 west, 서쪽이라는 표현, 서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west 배웠었고요. link라는 거 배웠네요. 연결하다라는 뜻이고, mind, 마음 내지는 정신이라는 거 배웠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지난 주말에 100개 문장 읽다가 100개 다 못 읽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하고 끝냈더니 이지 선생님 이거 100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셔서 50개를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주말에 복습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맨날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막 이렇게 외치는데 실제로 복습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밥을 한 입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밥을 한 입 더 먹여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말에 복습하는 걸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주일간 여러분께 전달되는 영상이 좀 줄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영상이 좀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영상 개수도 하나 정도 더, 일주일에 6개 올라가는데 한 5개 정도로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영상 길이도 길어지다 보니까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분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는 거 제가 다 읽고 있고요. 여러분 의견이 정말 제 의사결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조만간 이거 오늘 영어 수업 아니라 제 뭐 공지사항 같은데 조만간 여러분들 중에 아주 일부의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